왜냐면 내가 인건비 신고해봐서 아는데 페이들이 세거든. 월급으로 따지면 뭐 700만 원, 800만 원 정도이지만 냈을 때는 뭐 월 1000만 원 이상도 현금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법인이나 개인에서 이제 어떻게 제가 쓸 수 있을지, 그리고 현금을 뽑아 썼을 때 이제 문제는 없을지. 근데 현금 어디다 쓰시게요? 몰래 쓰시게요? 아니 뭐에 쓰실 건데? 아니 사업 자금으로 쓰긴 쓸 건데 네. 사업 자금으로 쓰시는 거죠? 몰래 그쵸. 뭐 훔쳐놓거나 뭐. 오늘은 전기차와 관련된 엄청난 기념품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져가시면. 아쉽네요. 저런. 저는 오늘 아빠가 차를 못 바꿨다 야. 어떡하지? 아하. 너무 어려웠나요? 1번부터 틀려버렸네요. 1번부터. 안녕하세요. 영세업자 곽영세무사 새로운 코너입니다. 곽퀴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근자기님, 네. 오늘 패션이 뭐죠? 그 홀쭉한 KCM의 겨울 버전 같달까? 그런 느낌이 드네요. 좀 별론데요? 제 나름의 셀린느 룩입니다. 셀린느 누구요? 꾹꾹꾹라고 하십니다. 아, 이게 무슨 일인지. 오늘 혹시 누구 모시는지 아시나요? 네, 알죠. 오늘 모실 분은요, 일단 실제 제 거래처이고요.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하고 있고, 굉장히 이제 제가 또 많이 배우고 있는 분입니다. 조선업 부품을 제조하는 인가공 업체 사회이사님이시거든요.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진승훈 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맞습니다. 빵빠레 터뜨려야 돼. 그게 없어요. 죄송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사님. 네. 먼저 자기소개 한 번만 오랜만에 뵌 김에 부탁드립니다. 네. 조선업 인강업 업체에 그 사회이사 겸 총무로 일하고 있으며 인력 관리랑 계약 검토, 그다음에 재무 관리 등 업무를 맡고 있는 진승훈 이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근자기님부터 질문을 먼저 해주시죠. 네. 우선 임가공업체라는 말이 일반인들한테는 생소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가공이라는 게 저희가 그 사람들이 이제 조선소에 투입이 되어서 이제 원청사에서 발주한 물량을 사람이 투입해서 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선소 안에서 제작을 해서 이제 원청사에 납품을 하는, 그거를 이제 저희가 임가공이라 하죠. 우리는 이제 조선소 하면은 조선소 들어가서 거기 안에서 다 같이 모여서 만들어서 하나하나 다 만들어가지고 뚱땅 하고 나온 줄 알았는데,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모여서 배를 하나를 한 척을 생산하는데 투입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오케이, 이해됐습니다. 그 한 척을 만드는데 사람이 엄청 많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인력을 관리하는 규모랑 에이스들, 훌륭한 분들, 이런 분들을 그러니까 관리하는 노하우나 그게 있으실까요? 일단 규모는 저희가 현재로서는 300에서 400명 정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숙련공들은 저보다 더 오랜 세월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에 대한 프라이드가 엄청 강하시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제재하기보다는 본인 원하는 대로 작업하실 수 있게 응원해드리고, 외국인들이나 이제 새로 들어오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한테 조금 노하우를 이제 전수해 주셨으면 하는 선생님 같은 마음으로 제가 모신다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그게 좀 약간 궁금하거든요. 숙련공이고 굉장히 연차가 오래되셨다 그러면 과연 페이가 어느 정도 될까? 네, 이거 물어보려 했는데 왜냐면 내가 인건비 신고해봐서 아는데 페이들이 세거든. 월급으로 따지면 뭐 700만 원, 800만 원 정도이지만 그거를 이제 시간을 정하고 휴무일에 나와서 한다든지, 원래는 5시에 퇴근인데 5시 이후에 잔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뭐 월 1000만 원 이상도. 제가 생각하는 그 초고기량자분들은 이제 뭐 거의 50대 후반, 와. 40대는 이제 전무하다고 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그럼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20대, 30대? 맞아. 40대 이러면? 여자분들도 할 수 있나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종사했던 이제 용접 네. 하시는 분들도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는 여자 용접사들도 많았습니다. 멋지다, 그거는. 네, 정말 멋지셨고 지금도 계십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은 여자 용접사들이 아예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힘들어서? 뭐 힘든 것보다는 예전에는 위험해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조금 위험하고 힘들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지 여자 연극사들도 다 잘 도전하지 않는 젊으신 분들도 입사를 한다. 네. 예를 들어서 뭐 3개월 안에 퇴사를 안 하시고 남아 계시는 분 비율이 한 20% 정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구나.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내가 여기 조선소에서 계속 일을 해야겠다. 이런 분들의 확률이 너무 낮다. 그럼 모집은 그럼 계속 상시 모집이고 핸드폰으로 보는 그런 쪽에 이제 저희가 광고를 해서 네, 아무래도 그쪽에서 네, 이제 보시고 많이들 오시죠. 요즘에는 면접 뭐 그런 거는 거의 대부분 없고 어릴 때는 벼룩시장, 차로 이런 거 많이 냈었는데 요즘에는 아예 그런 거는 네. 요즘 인터넷으로 거의 다 들어오니까. 맞습니다. 그럼 지금도 그래도 인력은 일단 지금 부족한 상황인 거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3, 4분기 그다음에 내년 됐을 때는 정말로 절망적이다. 그 정도입니다. 공사 대금은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했던 업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젝트 단위로 성금 일부 받고 이제 끝나면 잔금 받고 이런 식인데 조선업 쪽은 이렇게 임강업체 쪽은 어떻게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뭐 발판 작업을 네. 따지자고 하면 뭐 한 구역에 돈을 정해놓고 거기에 이제 진도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한 구역에 공사 대금이 뭐 가량 1억이다 그러면은 1일부터 30일까지 했을 때 진도율이 뭐 10%다. 10% 공정률을 달성을 했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 이제 1,000만 원. 1,000만 원. 네, 이렇게 공사 대금을 지급받고 있죠. 임가공업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작은 시간을 들여서 많은 일들을 해냈을 때 공사 대금은 늘어나고 인건비는 줄어드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익이 발생률이 올라가는 거죠. 원청사랑 선주랑 계약할 때 그 값이 낮아졌다 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올릴 방법이 없나요? 그게 뭐 임가공업체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공사대금 못 받거나 딜레이 되거나 변경되거나 떨어지거나 이러면 어떡해요? 조선소의 인가공업체들이 많은 업체들이 이제 폐업도 하고 인건비 미지급으로 인한 그 대지급금이죠. 노동부에서 지급해주는 그거를 많이 신청했죠. 최우선적으로 지출해야 될 거는 인건비. 인건비 맞죠? 저희 회사보다 중요한 게 저희 회사 직원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저희 회사를 위해서 돈을 벌어주시는 분들인데 인건비가 최우선. 그 다음에 이제 간접비.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회사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간접비.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저희 수수료. 그렇죠. 그렇죠. 기장료. 너무 중요하죠. 왜? 아니 나 언제 나오나 계속 보고 있는데 그렇죠.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난 1수료 나온 게 제 간접비의 1순위가 나를 나올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언급드려봤어요. 그 다음 뭐였죠? 네, 죄송해요. 그리고 이제 세금 네, 부분이죠. 뭐 네. 4대 보험이라든지 부가세라든지 아니면 소득세라든지 이제 제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연장. 납기 연장이라든가 맞죠. 이런 것들 통해서 조금 미뤄서 최우선적으로 인건비가 나갈 수 있게 네. 그렇게 하고 있죠. 우선적으로 진짜 인건비에 대해서 굉장히 직원분들 챙기시는데 완전 첫 번째 초점이 되어 있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또 돈이 나가는 거에 연결되는 게 이제 세금 내기에도 벅차 보이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긴 많거든요. 특히 아시다시피 4대 보험료랑 부가가치세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아무래도 4대 보험을 안 넣으면 예를 들어서 뭐 다쳤다거나 뭐 맞아요. 이게 진짜 네. 문제가 돼요. 이런 산재나 이런 게 발생해버리면 골 때리거든요. 이제 단기적으로는 뭔가 사업자 부담분을 줄여서 3.3으로 신고하는 게 세무서조차에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인정은 해주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쳤거나 근로자가 고용 신고를 한다거나 해버리면은 사실은 온전하게 사업주한테 리스크가 넘어가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좀 제도적으로 보완이 네, 필요하겠네요. 맞아요. 너무 이거는 제가 겪으면 겪을수록 완전 절실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그 세무사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궁금한 게 있으셨구나. 우리 이사님도 이렇게 오래 일하셨는데 궁금한 게 있으셨구나. 요즘에 너무 반가워요. 네. 네. 저 이것 때문에 좀 딜레마가 왔었는데 지금 저희가 인가공 업체인데 저희가 원청사로부터 받은 그 이제 공사 대금이 면세냐 아니냐 과세냐 개정이 있었다. 이거를 네. 아,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조선 3사 중에 그 3사를 다 하고 있는데 3사마다 보는 시각이 다르다. 네. 그리고 부가세를 지급을 해주는 데도 있고 안 해주는 데도 있고 그 뭔가 공사 대금은 안 해주고 네. 그 간접비만 또 주는 데도 있고 네. 이렇게 3사가 다 다르게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한번 네. 이거에 대해서 안 그래도 이제 우리 업종이 공사대금도 크고 여기에 대한 부가세 부분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해석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사실은 세무사들마다 판단이 갈리고요.
이제 세무서에서조차도 뭔가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지금 명확한 해석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파견업이라 해서 뭐 허가받은 일단 업종이 아니고 단순 근로공급 용역으로 봤을 때 관리 주체가 인력공급업 자체에서 하게 되면 그게 과세는 맞거든요. 근데 관리자 주체가 원청사가 우리 이제 인력공급업 자체를 전부 다 관리를 하느냐, 이제 지시 감독을 해서 우리 관리 산하에 있느냐가 명확하면 사실은 뭐 고민할 거 없이 그냥 면세로 끊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원청에서조차 그 해석을 일단 조금 꺼려하고 있는 것 같고, 고용노동부나 뭐 국세청에서 해석하는 것조차 사실 판단에 맡기는 일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관리 주체를 정해서 관리 용역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는 게 사실 판단할 문제가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죠. 범위를 지정한다는 게. 지금 아시죠? 그 사업자 등록하러 가면은 세무서에서는 요거는 면세다 해서 면세사업자로 내라고 네네.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해석이 달라져서 사실은 이 면세로 바뀌는 개정 취지 자체가 부가세 부분 탈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거거든요. 점차적으로 갈수록 이제 면세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사실 저희도 부가세 안 받고 안 안 내고 내고. 하는 게 네, 저희도 훨씬 마음 더 편하고, 마음 왜냐면 편합니다. 근로자들한테도 예, 맞습니다. 그 인건비 지급할 때도 선 넘는 부분까지 논하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맞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죠. 지금 말한 과세 면세, 그 다음에 아까 인건비 부분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세무조사 할 때 정말 많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리스크를 이제 세 부담과 절세와 이제 세무조사 당했을 때 그 균형을 좀 잘 맞춰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뭔가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계속 답답해요. 그렇죠. 제가 제일 답답한 것 같습니다. 알아요. 왜냐면 네, 제가 옆에서 이제 이 업종에 많이 스며들게 되면서 여기 생태계를 바라보게 되면서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긴 많아요. 솔직히. 예. 그렇다면 이사님, 자 지금 이제 큰 돈을 벌고 있는 것도 맞지만 그에 따른 부수 비용이 너무 많고 이제 불황에서 호황으로 접어들긴 하지만 아직 체감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맞습니다. 조금 더 우리 다 같이 잘 살아보고자 해서 뭔가 사업의 전환이나 확장을 좀 생각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유통업? 네. 네. 혹시 계기가? 제가 50대 접어들었을 때는 내가 이걸 더 이상 할 수 없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호황과 그리고 다른 사업의 확장을 통해서 조선업에 불황이 왔을 때도 뭐 사업을 하는데 무리가 없게 사업 전환을 할 수 있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우선 생각하고 있는 거는 조선 호황이라서 후판도 많이 필요할 것이며, 그리고 점차 이제 전기차. 네, 이제 운반구들이 전환하는 시점에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강판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제철할 때 필요한 이제 약품들 B2B 형식으로 유통을 하면 어떨까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뭐 도움도 조금 받아가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사업을 확장 겸 전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이긴 한데 일단은 결국엔 조선조선에 필요한 그런 걸 이제 사업을 그렇죠. 하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세무사님, 네. 제가 그 이제 그렇게 전환을 하려고 네. 고민을 하고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제 명의로 사업자를 네. 내지는 않았고, 이제 사업을 확장이나 새롭게 도전할 때 네. 만약에 제가 유통업으로 시작을 한다 하면 다 새로 시작하는 이제 사업자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법인이 나은지 네. 개인이 나은지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무사님이 한번 조언해 주시면. 왜 진행을 하시죠? 진행도 한다는데? 그러게요. 근데 일단 질문한 김에 답변 드릴게요.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일단 내가 매출 규모나 뭔가 인건비나 이런 사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본인이 완전 가이드가 확 잡혀서 그 규모가 크다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법인을 시작하셔도 되는데, 내가 얼마 벌지도 모르겠고 수지타산이 어느 정도 맞아갈지 그게 잘 가늠이 안 간다 하시면 처음부터 크게 벌리기가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현금 흐름의 융통성을 지키는 데는 개인이 훨씬 낫긴 낫고요. 처음부터 나는 오케이, 정식적으로 좀 잘 잡고 가겠어, 체계를 잘 잡고 가고 크게 확장할 계획이 있을 때 법인의 신용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외적으로 이제 신용평가 받고 이제 업력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훨씬 나중에 날아가기에는 법인이 훨씬 수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법인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키워가도 되겠는데 했을 때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게 그 타이밍 잡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그게 대충 한 수익이 어느 정도 나야 수익 법인이 유리한가요? 10억 이상에서 15억 이상 되면은
거의 법인으로 귀결이 되거든요. 그때쯤 되면은 사실 점점 커가는 거나 이런 게 속도가 확 붙을 거고 밑에 관리하는 분들이나 함께 일하는 분들도 늘어날 거고 조금 더 체계화시키면서 일을 하는 걸로 봤을 때는 한 그 정도 라인이 저는 딱 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0억 10억. 힘들까요? 가능하겠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가능하죠. 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믿고 있습니다. 네, 믿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예.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유통도 그렇고 저희가 인가공 할 때도 그렇지만 뭐 대표자분들이나 아니면 결제 대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제할 때 현금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법인이나 개인에서 이제 어떻게 제가 쓸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세금에 관련해서 세금을 뽑았었을 때 이제 문제는 없을지. 기본적으로 우리는 적격 증빙에 대해서만 인정을 되다 보니까 현금 뽑고 현금은 진짜 날라다니는 출처 없는 돈이 돼버리니까 안 돼요. 원칙은 안 돼요. 근데 하다 보면 사업용 계좌 못 쓰고 하니까 현금 뽑아 써야 될 때 있거든요. 근데 현금 어디다 쓰시게요? 몰래 쓰시게요? 아니 뭐에 쓰실 건데? 아니 사업 자금으로 쓰긴 쓸 건데 네. 사업 자금으로 쓰시는 거죠? 몰래 뭐 그쵸. 훔쳐놓거나 뭐 현금으로 쓰시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경우에 이제 전제는 이겁니다. 현금을 써야 되는데 사업용 계좌나 계좌이체가 인력 공급 같은 경우는 사연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현금을 써야 될 때 기본적으로 만약에 대표님이 가져가시는 현금은 급여로 가져가시던가 아니면은 뭐 배당으로 가져가시는데 분리과세 하는 선에서 대표님들 가져가신 거 한 2천만 원 정도까지는 배당 소득세 내고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퇴직금 정산 한번 하시던가 요건을 맞춰서 퇴직금 정산 한번 하시던가 뭐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컨설팅의 범위라서 점점 좀 깊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 현금을 사업적으로 쓰신다 하시면 일단 거래하는 내역, 그다음에 거래하는 금액, 거래하는 내용, 그다음에 거래 일자, 그다음에 어디에 썼는지 현금 수령 지급 내역을 전부 다 서명 날인을 받아주시고 현금 출금된 내역에 서로 인적 사항이 일단 기본적으로 담겨 있어야 돼요. 특히 인건비에는 저희가 제출을 해보면 세무서에서도 너 왜 사업자 통장 안 썼어? 해서 그 가산세 매기는 법령이 있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가산세를 부담을 하더라도 현금 쓰는 건 인정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최소 일단 인원한테 나갈 때는 인적사항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일단 확인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 두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안 쓰는 게 최선이네요. 네, 왜냐면 안 쓰면 되는데 안 쓸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사실은. 네, 다 사연 있으신 분들이 사연 있어서.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네. 외면할 수가 없죠. 네. 알죠. 너무 잘 알죠. 자, 이제 그럼 퀴즈 쪽 넘어가도 될까요? 네. 혹시 그 아시죠? 퀴즈 맞추면 상품. 그럼요. 오늘 상품을 위해 오셨다고. 네, 오늘 차 한 대 가져가는 걸로. 네. 차 바꿀 때도 차요? 됐고. 네. 차 바꾼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나. 아닙니다. 아들이 마음에 안 들어 하네요. 우리 아들 눈이 너무 높은데. 오늘은 전기차와 관련된 엄청난 기념품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져가시면 인생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인생 역전이 가능하답니다. 들으셨죠? 섭외야 가능하대. 들었지 아들? 그냥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오케이, 문제 나갑니다. 문제를 뽑아야 된대요. 그럴까요? 네. 아니요. 그거보다 빨간색이 더 쉬워 보여요. 그래요? 네, 빨간색 뽑으세요. 빨간색. 아니, 보라색이 더 나은 것 같다. 보라색 뽑으세요. 그래? 오케이. 4번. 4번. 오케이. 자, 조선업에서 배를 한꺼번에 조립하지 않고 이 방식으로 제작하여 효율성을 높입니다. 마치 레고 블록을 쌓듯이 제작하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스마트 용접 공법, 2번 블록 단위 제작 방식, 3번 순차 조립 공법. 너무 쉽나요? 너무 쉽나요? 너무 어렵나요? 아니, 너무 쉽나요? 2번 블럭 단위 제작 방식. 정답, 블록되죠. 자, 다시 또 행운의 퀴즈. 다시 돌아온 행운의 아유. 퀴즈. 한번 뽑아주세요. 네, 자. 초록색이죠. 색방울 초록색인가요? 그렇죠. 무슨 논리죠? 클린. 클린한 초록색. 클린 세금. 이렇게 마음이 클린합니다. 오케이. 네, 자, 3번. 제가 한번 세법 질문을 그럼 한번 드려볼게요. 법인이 만약에 대표가 현금을 인출하든 개인적으로 쓰든 발생할 수 있는 비롯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보기를 드릴 테니까 모두 고르시오. 1번 법인 배당세 증가, 2번 업무 무관 가지급금이 되어서 지급이자 송금 불산이, 3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가, 4번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5번 대표자 상여 처분. 골라보세요. 우선 1번.
법인 배당세 증가? 땡! 아쉽네요. 저런. 저는 오늘 아빠가 차를 못 바꿨다, 야. 어떡하지? 아하. 너무 어려웠나요? 1번부터 틀려버렸네요. 1번부터. 너무 아쉽네요. 이게 단어가 다 어려워서 틀리라고 낸 거예요. 뭐. 네, 뭐 어떻게 알겠어요. 틀리라고 낸 거예요. 정답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그 다음에 대표자의 사교처분 해서 근로소득세가 증가됩니다. 아, 이런 너무 아쉽네요. 대본에는 맞추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문제를 바꿔서 틀리게 해버렸어요. 이거 어쩌면 좋나? 안타깝네요. 제가 안타깝네요. 오늘 진짜 차를 선물하고 싶어서 하는데 차 선물할 돈이 없어가지고 문제를 틀리게 바꿔버렸어요. 그런 의미로 제가 기념품이라도 하나 드리려고. 아유. 정말 기념품이 자꾸 깜찍해요. 이게 웃는 게 아닌 표정이죠? 선혜 오늘 이거 타고 가자 우리. 보이지? 너무 보이지? 아들이 쳐다도 안 보거든요, 지금. 우리 이거 타고 가야 돼 집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또 뒤통수를 치네요. 이게 꿈을 응원하고 희망이 이제 담긴 차의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앞으로 앞날에 함께 이제 좋은 일이 바라는 느낌에서 오늘 진짜 유익한 시간 어떻게 되셨나요? 정말 네. 유익할 뿐더러 뭐 유튜브를 보고 네.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조선업에 이제 종사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종사할 하실 분들. 분들까지도 네.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하고 이 방송을 계기로 좀 더 이 유튜브 채널도 으쌰으쌰 승전결 그런 도와주세요. 계기가 됐습니다. 잘 너무 뭐 도와드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일단 더 어려운 문제를 한번 다 틀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곽퀴즈, 요 퀴즈 아니고 곽퀴즈 준비해 봤고요. 너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작은자기님 이 조명 있는데 이 더운 비니랑 2000년대 선글라스 쓰느라 너무 고생하셨어요. 사실 땀이 너무 많이 나요. 지금 거의 옆에서 땀방울 이렇게 흘리고 다 계시거든요. 네, 참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어요. 오늘 이제 곽퀴즈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 자, 오늘의 내용 여기까지. 그럼 다들 사라져. 안녕!